평범한 삶을 살아온 당신에게 어느 날 돌아가신 부모님의 숨겨진 과거가 담긴 물건이 배달된다면 과연 그 진실을 알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지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입니다. 흐릿한 여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네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철수 씨, 58살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책상 위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정년퇴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다닌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었죠. 김철수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무용품을 박스에 정리하면서도 여유로운 표정이었거든요. 모범적인 가장이었던 아버지를 닮아 자신 역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박스 안에서 꺼내든 작은 가족 사진을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그의 확신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집 앞 현관에 택배 기사가 낡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택배 기사가 말합니다. 김철수님 맞으시죠? 발송인은 김영훈 씨로 되어 있네요. 김철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김영훈이요? 그건 제 아버지 성함인데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택배. 도대체 누가 왜 보낸 걸까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어봅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앉은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가 분명했죠. 일기장을 펼치자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철수 씨가 중얼거립니다. 이게 뭐지? 빛바랜 흑백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힌 낯선 여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떨리는 아버지의 필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언젠가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다. 김철수 씨는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버지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가족 모두의 삶을 뒤흔들 거라는 예감이 김철수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 김철수 씨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입니다. 과연 이 한 장의 사진이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철수 씨가 알게 될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의 진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김철수 씨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옆에 서 있는 여인은 전혀 낯설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건 아버지가 왜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곧바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와봐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 영희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김철수 씨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요. 아버지와 함께 찍힌 이 여자분 혹시 아세요? 영희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네요. 어디서 나온 사진이에요? 아버지 일기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뒷면에 이상한 글이 적혀 있어요. 김철수 씨가 사진을 뒤집어 보여주자 영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언젠가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다. 영희 씨가 글을 읽고 나서 의아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님께서 무슨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바로 그때 대학생인 딸 지훈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김철수 씨가 딸에게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사진을 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맞죠?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할머니가 아닌데요? 그래, 그게 문제야. 할아버지가 누구와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어.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철수 씨의 여동생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빠 집에 들르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오빠, 뭔가 심각한 얘기 중이네요. 김철수 씨는 망설이다가 미영에게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영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다른 여자분과 찍은 사진이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일기장에서 나왔어. 그런데 뒷면에 이상한 글이. 김철수 씨가 설명하려 하자 미영이 거칠게 사진을 빼서 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의 글을 읽은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만 사랑하셨어요. 이런 엉뚱한 사진이 있을 리가 없다고요. 미영의 격한 반응에 가족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특히 미영은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했고 아버지 역시 미영을 무척 아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미영은 아버지의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우리도 뭔지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야. 김철수 씨가 달래려 했지만 미영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왜 이런 걸 파헤치려고 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나 됐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의심을 하는 게 맞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 씨가 중재하려고 나섰습니다. 미영 씨, 누구도 아버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할 뿐이에요.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사진일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장난으로 끼워 넣은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미영이 화난 표정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고모가 너무 화내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사진에 대해 더 알아보실 거예요? 김철수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굳이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영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미영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괜히 옛날 일을 파헤쳐서 가족들만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잠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적힌 일기들 사이사이에 가끔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보였거든요. 오늘도 그녀를 떠올렸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다.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 평온한 여생을 꿈꿨는데 이상한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철수 씨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일기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일기장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문학을 사랑하는 청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시집을 한 권 샀다. 문학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 시를 쓰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같은 내용들이 자주 등장했거든요. 김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문학적 취향이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일기를 더 읽어보니 은주라는 이름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오늘 은주와 함께 시집을 읽었다. 은주의 시해석이 참 인상적이었다. 은주가 웃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사진 속 여인이 이 은주라는 사람일까요? 바로 그때 영희 씨가 아침을 차려놓고 김철수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또 그 일기장만 보고 있네요. 김철수 씨는 일기장을 덮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영희 씨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걱정스러워 보였거든요. 여보, 어젯밤에 미영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오빠가 아버님의 과거를 파헤치는 게 못마땅하다고 하시네요. 김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의 입장도 이해해.
하지만 아버지가 굳이 이런 메시지를 남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로 그 사진에 대해 더 알아보실 거예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게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철수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기장에 은주라는 사람 이야기가 자주 나와. 혹시 그 사람이 사진 속 여인일 수도 있어. 은주요? 영희 씨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누군가를 그렇게 자주 언급하셨다고요? 응.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함께 했던 것 같아. 아버지에게 그런 취미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말이야. 영희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버님께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때 지훈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무슨 얘기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김철수 씨가 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자 지훈이는 오히려 흥미로워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가 문학 청년이셨다고요? 완전 로맨틱하지 않아요? 지훈아,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잖아요. 뭔가 드라마 같고 재미있는데요. 지훈이는 젊은이다워서 그런지 이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예요? 제가 오빠 집으로 갈게요.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할 말이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차분했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미영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0분 후 미영이 김철수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사진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와 영희 씨, 지훈이는 미영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너무 격하게 반응했나 봐요. 하지만 오빠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영웅이었어요.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남편, 완벽한 가장이셨다고요. 미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에게 비밀이 있었다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김철수 씨는 여동생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미영에게 아버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인생의 롤모델이었거든요. 미영아, 나도 아버지를 존경해. 하지만 아버지도 사람이셨잖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는 정말로 그 사진에 대해 알아보실 거예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버지가 남기신 메시지를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 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오빠가 뭘 알아내시든 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미영은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이 마음 아팠거든요. 아빠, 정말 계속 조사하실 거예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외면하기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김철수 씨는 일기장에서 본 중요한 단서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언급했던 햇살 서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시집을 보러 갔다는 그 서점 말이죠. 일단 한 곳만 가보자. 김철수 씨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그 서점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영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틀 후 김철수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기장에 자주 언급된 햇살 서점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영희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김철수 씨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 가시겠다면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세요. 영희 씨가 당부하며 김철수 씨를 배웅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일기장에 적힌 주소를 따라 오래된 동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곳은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골목길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서점이 아직 있을까? 김철수 씨는 혼잣말을 하며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행히 골목 깊숙한 곳에 햇살 서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점은 문을 닫은 채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책들도 비어있는 서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너무 오래된 일이었나. 그런데 바로 그때 옆 건물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김철수 씨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서점 찾으시나요? 거기 벌써 3년 전에 문 닫았어요. 김철수 씨는 반가워하며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에 이 서점을 운영하셨던 분을 아시나요? 아, 박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그분은 70대 중반이신데 지금은 근처 복지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할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김철수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자세한 길을 알려주셨고 김철수 씨는 서둘러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마침 박 선생님이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은 온화한 인상이었고 목소리도 따뜻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독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박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햇살 서점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 선생님은 김철수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복지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버지 성함이 김영훈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젊은 시절에 선생님 서점에 자주 오셨던 것 같은데요. 박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영훈? 아, 그분. 물론 기억하죠. 참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문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김철수 씨는 흥분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훈 씨는 우리 문학 동아리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서점에서 모임을 가졌거든요. 시를 읽고 토론하고 각자 쓴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죠. 박 선생님이 그때를 그리워하듯 말했습니다. 문학 동아리요? 김철수 씨는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네. 그때 영훈 씨는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문학을 사랑했고 특히 시에 대한 이해가 깊었죠. 박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은주라는 분을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와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던. 박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주.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네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역시 아시는군요. 혹시 그분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철수 씨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참 특별한 분이었어요. 시를 쓰는 재능이 뛰어났고 영훈 씨와는 특히 친했죠. 친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김철수 씨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과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박 선생님은 사진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 사진을 아시는군요. 김철수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이건 우리 동아리에서 시집 출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은주 씨의 첫 시집 푸른 밤이 출간됐을 때였죠. 박 선생님이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푸른 밤. 그 시집을 혹시 아직 구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시집은 아마 시립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은주 씨는 그 시집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으셨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철수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다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와 영훈 씨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죠. 김철수 씨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은주라는 여인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김철수 씨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훈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다른 시대였죠. 많은 것들이 개인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혹시 은주 씨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김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 일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아마도 다른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김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일부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뭔지 아시나요? 김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영훈 씨만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겠네요. 김철수 씨는 박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복지관을 떠났습니다.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은주 씨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까지. 시립도서관에서 푸른 밤이라는 시집을 찾아보면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김철수 씨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김철수 씨는 박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다른 여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영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철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박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영희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은주라는 여인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까지 말이죠. 영희 씨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아버님께서 그런 과거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박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어. 그분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거야.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알아보실 건가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 푸른 밤이라는 시집이 있다고 하더라고. 은주 씨가 쓴 시집이래. 그걸 한번 보고 싶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 수업을 마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지훈이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딸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점점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정말 로맨틱하셨네요. 그런데 왜 은주 할머니와 헤어지셨을까요? 지훈이의 순수한 질문에 김철수 씨와 영희 씨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 박 선생님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 김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럼 제가 같이 도서관에 가서 그 시집을 찾아볼까요? 저는 문학과 학생이니까 시집 분석하는 건 자신 있어요. 지훈이가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딸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는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럼 내일 함께 가보자. 김철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김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빠, 혹시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네에서 오빠를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응, 햇살 서점이라는 곳에 갔다 왔어. 역시 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빠, 정말로 그 일을 계속 파헤치실 거예요? 미영아, 박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김철수 씨가 설명하려 했지만 미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오빠가 뭘 알아내시든 저는 상관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김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이런 일을 아신다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 보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정말 큰 충격일 거라는 것을 말이죠. 90살이 넘으신 어머니는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지내고 계셨거든요. 알겠어, 미영아.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을게. 김철수 씨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제발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세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빠, 고모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 이런 걸 아시면 정말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미영 씨 말이 맞아요. 어머님은 90이 넘으신 분이세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는 가족들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시집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게. 김철수 씨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영희 씨와 지훈이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다음 날 김철수 씨와 지훈이는 시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보다 도서관 시스템에 익숙해서 금세 푸른 밤이라는 시집을 찾아냈습니다. 아빠, 찾았어요. 지훈이가 얇은 시집을 들고 왔습니다. 정은주 지음 푸른 밤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시집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여인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집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저자 소개가 있었습니다. 정은주 1945년생 서울 출생. 젊은 시절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져. 아빠, 여기 헌정사가 있어요. 지훈이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했던 시간들과 그 시간을 함께 나눈 사람에게. 김철수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헌정사가 아버지를 위한 것일까요? 아빠, 이 시를 봐요. 지훈이가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목이 그날의 약속이에요. 김철수 씨는 그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이 담긴 시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고 그대가 약속했던 그날을 나는 기다린다. 김철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시가 아버지와의 이별을 그린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진실을 말할 날이라는 구절이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은주 씨에게 어떤 약속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의 진실은 정말 무엇일까요? 김철수 씨와 지훈이는 시집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시들도 모두 이별과 그리움을 주제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훈이가 그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매일 이 자리에서 기다린다. 당신이 약속했던 그 말을 믿으며. 김철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주 씨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아빠, 여기 발행 정보를 보니까 이 시집이 나온 게 1984년이네요. 그때 할아버지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지훈이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27살 정도였을 거야. 할머니와 결혼하기 1년 전쯤이네.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은주 씨와 헤어진 시기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직전이었다는 것을요. 설마. 김철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요, 아빠? 지훈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김철수 씨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도서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정은주 선생님의 시집을 보고 계신가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은주 선생님 관련해서 문의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한 달 전쯤에 젊은 여성분이 오셔서 정은주 선생님에 대해 물어보셨거든요. 김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젊은 여성이요? 네, 20,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은주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도 모른다고 했죠.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씨와 지훈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누군가도 은주 씨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나요?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셨어요. 다만 성함이 최수연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직원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최수연이라는 사람이 왜 은주 씨를 찾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도서관을 나온 김철수 씨와 지훈이는 근처 카페에 앉아 시집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빠, 이 시들을 보니까 정은주 할머니가 정말 할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지훈이가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김철수 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셨을까요? 서로 사랑했는데. 지훈이의 순수한 질문에 김철수 씨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김철수 씨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김철수 씨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앞두고 은주 씨와 헤어졌다는 것, 그리고 은주 씨가 평생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것까지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되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빠,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이야기해 드릴까요? 지훈이가 제안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 씨에게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김철수 씨는 영희 씨에게 도서관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집의 내용, 헌정사,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은주 씨를 찾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영희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은주 씨를 찾고 있다는 건 혹시 은주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영희 씨의 말에 김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이라니, 예를 들어 자녀나 손자녀 같은.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은주 씨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철수 씨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단 그 최수연이라는 분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훈이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은주 할머니의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영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 김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철수님이신가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가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저에 대해 문의하셨다고 들었어요. 상대방의 말에 김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도서관 직원분이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김철수 님도 정은주 선생님을 찾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최수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최수연이 제안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김철수 씨가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철수 씨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수연이라는 사람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내일 만나기로 했다는 것까지 말이죠. 아빠, 정말 신기해요. 이건 완전 운명적인 만남 같은데요. 지훈이가 흥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우리가 모르는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아닌지. 김철수 씨도 불안했지만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최수연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은주 씨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김철수 씨는 최수연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김철수 님이신가요? 그 여성이 김철수 씨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최수연 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철수 씨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자리에 앉아 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수연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근현대 여성 문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김철수 씨는 안도했습니다. 연구자라니 그렇다면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은주 씨를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은주 선생님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푸른 밤이라는 시집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정말 뛰어난 작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작품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최수연이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최수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상황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이유로 정은주 씨를 찾고 있어요.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요? 최수연이 궁금해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일기장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수연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제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정은주 씨와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거든요. 최수연은 사진과 일기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 정말 정은주 선생님이 맞는 것 같아요. 최수연이 흥미로워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김철수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정은주 선생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봤거든요. 이 사진 속 여성분의 뒷모습이 그때 본 사진들과 비슷해요. 최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럼 혹시 정은주 씨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김철수 씨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최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정은주 선생님을 찾아뵈었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김철수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원 근처의 한 요양원에 계세요. 하지만 최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김철수 씨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세요. 기억이 많이 흐릿하신 상태예요. 최수연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찾던 은주 씨를 찾았지만 이미 기억을 잃으신 상태라니. 그럼 예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씨가 낙담하며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하지만 가끔씩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영훈이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최수연의 말에 김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훈이요? 그게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김철수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로 김철수님의 아버님과 정은주 선생님이 알고 지내셨던 게 맞네요. 최수연도 놀라워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주 씨를 찾기는 했지만 치매로 인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제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수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요양원 관계자분들과 알고 지내거든요. 연락해서 알아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최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그날의 진실이라는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아버지와 정은주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정은주 선생님을 뵐 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야기요? 김철수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끔 미안하다, 영훈아. 그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최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주 씨가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그게 그날의 진실과 관련이 있을까요? 김철수 씨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요양원에 연락해서 면회 약속을 잡아볼게요. 혹시 선생님께서 김철수님을 보시면 무언가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최수연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최수연에게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은주 씨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철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주 씨를 찾기는 했지만 치매로 인해 진실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무언가를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김철수 씨는 영희 씨와 지훈이에게 최수연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 찾으셨네요. 그런데 치매라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보실 거예요? 혹시 은주 씨께서 충격을 받으실지도 몰라요. 최수연 씨가 함께 가겠다고 했어. 전문가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김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과연 은주 씨와의 만남에서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질까요? 사흘 후 최수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면회를 허락해 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최수연이 함께 동행해 주기로 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최수연이 먼저 안내 데스크에서 면회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은주 어르신은 오늘 컨디션이 비교적 좋으신 편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기억이 흐려지실 수도 있으니 천천히 대화해 주세요. 간병사가 당부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복도를 걸어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과연 은주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기에요. 최수연이 한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은주 씨는 여전히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최수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수연이에요. 기억하세요?
은주 씨는 최수연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책 이야기를 하던 젊은 아가씨구나. 네, 맞아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최수연이 김철수 씨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김철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르신과 관련된 분이세요. 김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은주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은주 씨는 김철수 씨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김시성. 혹시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무언가 기억하시는 걸까요? 어르신, 혹시 김영훈이라는 분을 기억하세요?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훈이가 어디 갔지? 김철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주 씨가 여전히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르신, 영훈이는 제 아버지예요. 김철수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김철수 씨를 더욱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영훈이라고?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영훈이가. 김철수 씨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은주 씨가 함께 찍은 그 사진 말이죠. 은주 씨는 사진을 보더니 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 사진.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 기억하세요? 김철수 씨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시집을 출간했을 때 영훈이가 축하해준다고. 은주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수연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푸른 밤 시집 말씀이시죠? 푸른 밤. 그래, 푸른 밤. 은주 씨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지. 김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버지와 헤어지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은주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헤어질 때. 그때.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르신. 김철수 씨가 다독였습니다. 은주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훈이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어. 집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 김철수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의 압박 때문에 은주 씨와 헤어져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1988년. 봄이었어. 은주 씨가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벚꽃이 한창 예쁘게 피었을 때였지. 김철수 씨는 계산해보니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바로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때 아버지에게 말씀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 그래, 말하지 못했어. 무엇을 말하지 못하셨나요? 김철수 씨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말하지 못했어. 김철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이라고요? 영훈이의 아이. 우리의 아이가 있다고. 은주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수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김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키웠어. 영훈이는 모르잖아. 말하지 못했으니까. 김철수 씨는 현실감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이복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김철수 씨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디 갔지? 수연이가 어디 있는지. 최수연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연이요? 혹시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 씨는 최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내 딸 수연이. 그 순간 김철수 씨와 최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김철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과연 최수연이 은주 씨의 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김철수 씨와 최수연은 이복남매라는 것일까요? 요양원 방 안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와 최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어르신의 딸인가요? 은주 씨는 최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내 딸 수연이. 이렇게 커서 김철수 씨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잠깐요. 그럼 최수연 씨는 정말로 제 이름은 정수연이에요. 최수연이 충격에 휩싸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을 따라서 정수연.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어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김철수 씨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수연 씨가 제 이복 여동생이라는 건가요? 정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왜 정은주 선생님을 연구하게 됐는지, 뭔가 끌렸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은주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훈이의 아들과 딸이 이렇게 만나다니. 김철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여동생이 생겼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수연 씨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건가요?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영훈이가 결혼을 결정했을 때 나는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 은주 씨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낳으시고 키우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당시 사회 상황이 너무 어려웠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88년이라면 아직 사회적 편견이 심했던 때였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좋은 분들 덕분에 잘 자랐어요. 정수연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은주 씨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워. 김철수 씨는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언젠가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수연이 궁금해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다. 아버지께서 무언가 감을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훈이는 똑똑한 사람이었어. 아마도 나중에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 정수연이 김철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남매인 건가요? 김철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갑자기 여동생이 생겼네요.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희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은주 씨를 만나셨나요? 영희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 무슨 일이에요? 나쁜 일인가요? 영희 씨가 불안해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야. 오히려 놀라운 일이지.
김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철수 씨는 정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천천히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게요. 김철수 씨가 약속했습니다. 은주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훈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자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김철수 씨와 정수연은 요양원을 떠나기 전에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를 정기적으로 뵙기로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철수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늘어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 사실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영희 씨와 지훈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은주 할머니 만나셨어요? 지훈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와의 만남, 그리고 정수연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버님께 다른 자녀가 있었다는 건가요? 지훈이는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와, 그럼 저한테 고모가 생긴 거네요. 정수연 고모. 김철수 씨는 딸의 긍정적인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일단 천천히 설명해 봐야겠어. 미영이도 가족이니까 알 권리가 있어. 김철수 씨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예상대로 미영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오빠, 정말이에요? 아버지께 다른 자녀가 있었다는 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미영아. 하지만 아버지도 모르셨던 일이야. 은주 씨가 말하지 못했거든. 김철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분도 우리 가족인 건가요? 그렇지. 정수연 씨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김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분을. 김철수 씨는 미영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어? 네. 아버지의 딸이라면. 우리 가족이죠. 미영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 씨는 정수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영희 씨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지훈이는 새로운 고모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선물을 들고 왔을 때 미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연 씨. 아니, 수연아.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닮았네. 정수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날 저녁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슬픈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따뜻한 추억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 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사랑과 가족의 존재, 그리고 서로를 찾아 나서는 운명적인 만남 말이죠. 정년퇴임 후 평범한 여생을 꿈꿨던 김철수 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여동생과 함께하는 더욱 풍성한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은주 씨도 이제는 평온한 표정으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비밀이 드러났고 딸과 재회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은 비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숨겨둔 진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나누어 보세요. 그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